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형성평가, 학습지 형성평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무단통치 부분, 일제 무단통치가 실시되자 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형성평가 1번부터 보면, 자, OX 문제예요. 여기서 틀린 설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틀린 설명은 몇 번이에요? 자, 여기서 틀린 설명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고요. 자, 토지조사 사업의 시행 결과로 농민들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소작농들이 몰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설명. 자, 보면 1910년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죠. 답은 몇 번인가요? 자, 답은 4번입니다. 평의회 그리고 협의회라는 이름의 자문기구를 설치한 것은 1920년대예요. 1920년대. 자, 다음 옆에 3번으로 넘어가서 1910년대에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우리 토지조사 사업 아까 형성평가 1번에서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그런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에 있었던 산미증식계획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리은이 틀린 설명,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자, 4번 밑줄친 기관을 쓰시오. 이 기관이 무슨 기관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름 중요한 기관이에요. 1908년 일제가 식민지 농업 경영과 일본인의 한국 이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으로서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 자, 이 기관은 동척이라고도 불렸죠. 동양 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이 일제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활용을 해서 일본인의 한국 이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이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토지조사 사업 때 굉장히 많은 땅을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920년대 민족분열 통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 1번에서는 틀린 설명이 2개나 있어요. 2개. 산미증식계획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2개 고르세요. 답은 1번과 2번이죠.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1번 한국인의 식량 사정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주들이 수리조합비를 비롯한 쌀 증산 비용을 부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주가 아니라 당시에 소작농 그리고 자영농들에게 부담을 시키면서 그때 당시에 또다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미증식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되고, 자, 2번 1920년대 일제 문화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1920년대와 맞는 설명을 고르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디귿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940년대에 실시됐던 거고요. 헌병경찰 제도는 1910년대에 일제가 실시했던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3번. 일제가 친일파 육성 정책을 실시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3.1운동으로 인해서 무단통치의 한계를 느꼈다. 일제가 친일파 육성 정책을 실시한 배경을 고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대와 20년대가 굉장히 통치 방식이 다른데, 그렇게 다르게 됐던 이유는 3.1운동으로 인해서 무단통치의 한계를 일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4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돼요. 자, 보면은 일제는 1910년에 허가제 방식의 회사령을 제정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회사령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정답으로는 5번입니다. 이건 회사령 폐지
인데 1920년대에는 이 제도를 폐지했대요. 그래서 1920년대에 회사령을 폐지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다음 문제.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다 부분 들어갈게요. 자, 보면 다들 옮겼죠? 자, 여기서는 또 틀린 설명이 2개나 있어요. 틀린 설명 2개가 뭐냐? 자, 2번과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1번 맞고요. 2번과 3번이 틀린 설명인데, 자, 그 이유는 용정촌, 명동촌과 같은 지역들은 연해주 지역이 아니죠. 연해주 지역이 아니라 용정촌과 명동촌은 이제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자, 만주 지역에 이상설과 이동희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조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만주 지역이 아니라 연해주 지역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니라 2번과 3번은 틀린 설명 X. 자, 다음 2번. 기억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 보면은 뭐 박상진, 김좌진 등의 사람들이 나와 있죠. 이거는 대한광복회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한광복회. 자, 그래서 대한광복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돼요. 답은 4번이죠. 복벽주의를 표방했던 건 독립의금부, 그리고 태극사관과 자기회사를 건립했던 건 이제 임시정부고요.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던 건 보안회라고 한 단체가 있었죠. 이것도 독립의금부 5번도. 자, 다음 3번. 만주 삼원보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이거의 답은 이 삼원보 지역이에요. 삼원보 지역. 이 삼원보 지역이 어디였는지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떠올리면 조금 더 풀기 쉽겠죠. 자, 답은 1번입니다. 1번.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간도겠고요.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제 연해주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고르면 돼요. 이 1908년에 미주 지역에서 장인왕과 전명훈의 이러한 저격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를 고르면 되는데, 이 단체는 바로 대한인국민회죠. 대한인국민회.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이렇게 우리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우리 3.1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틀린 설명이 2개나 있어요. 자, 일단 1번 틀렸죠.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영향을 줬습니다. 3.1운동은. 오사운동은 5월 4일에, 3.1운동은 3월 1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자, 2번과 3번은 맞는 설명이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설명입니다. 처음에 평화적 만세 시위를 했다가 나중에 무력 시위로 바뀌게 됐죠. 자, 다음 2번. 3.1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이제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2번의 답 중에서는 이번의 답은 몇 번이냐? 바로 2번입니다.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은 게 아니죠. 이 3.1운동의 결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3.1운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3번. 기억에 들어갈 민족운동을 쓰세요. 자, 이거는 뭐 너무 쉽죠. 3.1운동입니다. 3.1운동. 자, 다음 아래 4번은 3.1운동의 의의와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일제 지배 방식을 민족 말살 통치로 바꾼 게 아닙니다. 민족 말살 통치는 1930년대 이후부터 실시됐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에 실시됐던 민족 분열 통치 혹은 문화 통치를 적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이런 3.1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보면은 형성평가. 자, 1번에 보면은 틀린 설명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바로 2번입니다. 자, 임시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 김구가 아니라 이동희를 선출했죠. 이동희를 선출했다. 자, 다음 2번.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네요. 이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보면은 다른 이념을 가진 세력은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사회주의와 같은 세력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틀린 설명이죠. 사회주의 세력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정답은 4번. 다음 3번. 다음에 설명하는 조직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이 뭔가를 보려면은 일단은 비밀행정 조직이구나 라는 게 힌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총판, 뭐 독판 이런 이제 직책들이 이 조직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조직이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실시했던 행정 조직 중에서 비밀행정 조직으로는 바로 이제 연통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4번. 답은 4번.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사료편찬위원회, 그리고 2번은 서간도에 있던 한족회, 3번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민회, 5번은 구미의원부와 같은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보기와 관련인 건 답이 4번입니다. 자, 다음 국민대표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 국민대표회의 1923년부터 이제 1923년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길을 정하기 위해서 실시됐던 회의죠. 자, 그런데 이 회의는 개조파 그리고 창조파의 대립으로 인해서 결렬되고 맙니다. 이제 이런 국민대표회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정답은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해버렸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이제 회의가 결렬되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하다 부분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려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장독립투쟁론, 또 다른 하나는 실력양성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무장독립투쟁론에 대해서 우리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자, 다음 1번.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이 간도 참변으로 인해서 독립군이 러시아 적군에 편입된 게 아니죠. 간도 참변이 아니라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 학습 내용 부분은 선생님이 연표로 한번 쭉 정리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연표에 따라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청산리 대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우리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런 것들 다 배웠죠?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청산리 대첩과 봉오동 전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봉오동 전투 때 활약했던 대한독립군이 청산리 대첩 때도 활약했어요. 대한독립군이 청산리 대첩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봉오동 전투랑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자, 다음 3번. 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이 산부라는 단체들은 참의부 그리고 정의부, 신민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 만주 지역에 대해서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조직들이었는데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네, 이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정의부가 아니라 참의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군정부였죠. 참의부. 참의부를 적으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음 4번. 가에서 마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가에서 마. 이제 뭐 가나다라 마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답은 나가 제일 먼저 와야 되고요. 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는 청산리 대첩이 있었죠. 자,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이렇게 크게 패배를 하게 되니까 일제가 화가 나서 간도에 있는 우리 민족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고요. 자, 간도 참변 이후에 도망 다니다 소련이 야소 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유시로 향했다가 자유시 참변을 당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민족의 독립운동이 순환을 겪게 되니까 좀 고생을 하다가 1920년대 중반부터 해서 3부가 만들어지고 그 3부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1920년대 후반에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3부 통합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봉오동 전투부터 쭉 일어난 민족 유일당 운동까지 쭉 일어난 그 과정들을 꼭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장독립투쟁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실력 양성 운동과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독립운동의 또 다른 노선이었던 실력 양성 운동. 자, 여기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배웠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둬야겠죠. 자, 보면은 이 형성표가 1번에는 틀린 설명이 2개나 있어요. 자, 일단 1번 틀렸고요. 3번 틀렸습니다. 자, 내 살림 내 것으로는 물산장려운동과 관련이 있죠. 분화로드 운동이 아니라. 분화로드 운동은 이제 문맹 퇴치 운동 중에서도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면 좋겠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물산장려 운동을 추진했대요. 그건 틀린 설명이죠.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문맹 퇴치 운동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주도했던 이제 문자 보급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수업 시간때 다 말했던 내용들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2번. 다음 걸개문에 따라 추진된 민족운동을 쓰시오. 자, 보면은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핵심은 조선 사람 조선 것 이거죠. 자, 그러니까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만든 걸 쓰고 먹고 입고 하자라는 거니까 이 운동은 바로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물산 장려 운동. 물산 장려 운동. 자, 다음 3번.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보면은 기억은 물산장려운동, 니은은 밀립대학 설립운동, 디귿은 문맹퇴치운동, 리을은 실력 양성운동입니다. 각각 관련된 옳은 설명을 고르면 돼요. 답은 몇 번이에요? 자, 이거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니은이 왜 틀렸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 초중반에 실시됐던 운동인데요. 분화로드 운동 같은 경우에는 1930년에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틀린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무장독립투쟁론 할 때 배웠던 민족유일당 운동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신관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었는데 이 신관회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주되게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1번 신관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틀린 건 X표 하래요.
자, 이거 놀랍게도 1번과 2번이 전부 다 틀린 설명입니다. 자, 비밀결사단체가 아니었죠. 신간에는 합법적인 단체였어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했다라고 분명히 교과서에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단체고, 자, 2번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결성되었다라고 했는데 타협적인 게 아니라 비타협적이죠.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합쳐졌다. 자, 그 다음 2번 다음 강령으로 활동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 강령은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신간의 강령이에요. 외우는 거 어렵지도 않죠. 이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라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거는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야 되고요. 신간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인가요? 자, 답은 5번이에요. 똑같은 거 나왔어요. 또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나왔어. 뭐 단순 기억력 테스트도 아니고, 그렇죠? 답은 5번이고요. 자, 다음 3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두 가지 고르래요. 보면 해소투쟁이 전개를 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신간회가 해소될 때 당시에 왜 신간회가 해소될 수밖에 없었는지와 관련된 그 배경을 묻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과 3번이죠. 이 3번과 4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사회 구조와 생활 모습이 변화하다. 이 부분은 문제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1-1은 맞는 설명, 1-2는 맞는 설명이고요. 자, 1-3 같은 경우에는 괄호표가 없네요. 선생님이 그을게요. 이건 틀린 설명이에요. 딱 봐도 틀린 설명인 거 알겠죠? 반대예요. 한국인 노동자가 단순 노무직이었고 일본인 노동자가 고급 공업 기술이었습니다. 자, 다음 2번. 이 농촌진흥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5번이죠. 5번. 이 농촌진흥운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민운동을 계속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실시됐던 정책이에요. 자, 옆에 3번으로 넘어가서 자료를 통해 일제강점기 사회의 모습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답은 1번이죠. 근대 문물의 도입으로 한국인의 생활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 보편적인 한국인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고요. 일부 친일파 혹은 일본인들만 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양한 사회운동이 일어나다. 이거 우리 수업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문제 잘 풀 수 있겠죠. 자, 보면은 다양한 사상의 유입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죠. 이 조선 형평사의 창립을 계기로 한 게 아니라 신간회의 창립을 계기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만들게 되었고요. 자, 다음에 2번은 맞는 설명이고, 자, 2번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인 것 같아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보면은 농민들의 투쟁 양상이 변화하였는데 경제적 권익 향상 운동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이 민족 운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2번 넘어갈게요. 자, 3번에 보면은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보면은 민족유일당 운동이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를 했대요. 자, 이 운동은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래일을 이제 기점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4번. 자, 4번은 이 공평이라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아래 보면 조선 형평사 설립 취지문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형평운동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형평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1940년대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면서 활성화되었다.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서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족문화 수호 노력. 자, 당시에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항을 했던 것들 볼게요. 자, 1번은 틀린 설명이에요. 이 새생활 운동이란 거는 원불교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원불교. 그리고 2번과 3번은 맞는 설명이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밑줄 친 이 단체는 무엇이냐? 이 단체는 탄압을 당했대요. 왜 탄압을 당했냐면 뭐 국채 변혁을 도모한 독립운동 단체라고 이제 여겨졌대요. 이 단체는 바로 조선어학회입니다. 조선어학회. 그래서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고 우리말 큰사전이 완전히 편찬되지 못하는 과정을 겪게 됐죠. 자, 다음 3번 다음과 관련된 역사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어른 남이 빼앗가지 못한다. 어를 잃었다면 스스로 자실한 것이지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국혼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국혼을 중시했다는 건 박은식. 박은식은 역사학 중에서도 민족주의 사학이었죠. 민족주의 사학.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과 그리고 5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유물론적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경제사학이에요.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사회경제사학. 반면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증사학입니다. 실증사학. 대표적으로는 진단학회와 같은 단체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려는 사회경제사학의 흐름이 있었대요. 우리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사학을 주장했던 역사학자로는 바로 백남훈이 있습니다. 백남훈. 이 사회경제사학은 백남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대중문화 문제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투월에는 도쿄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결성됐다. 신국운동을 주도했다.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2번. 이중섭이 아니라 아리랑은 나운규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운규. 자, 다음 2번. 밑줄 친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확인해 보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빈칸에 대해 들어갈 문학적 경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는데, 자, 1920년대에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1930년대에는 이런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1930년대에 나타나게 됐던 이 문학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되는데 그게 답은 5번이죠. 5번. 그래서 이 대중문화 부분은 그냥 빠르게 넘어갔어요. 뭐 부연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확인을 하고 암기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일제가 침략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다 부분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제가 1930년대부터 시작을 했던 이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한글 신문, 잡지의 간행을 허용하지 않고 이때 폐간을 했어요. 폐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이 뭐 문맹퇴치 운동 같은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신문들을 폐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다음 2번.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을 무렵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1930년대 후반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로는 2번입니다. 이거 좀 쪼잔한데 산미증식계획을 중단한 게 아니라요, 산미증식계획을 재개했죠. 원래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도부터 1934년까지 실시가 되었다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자, 다음 3번. 한국 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받았던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자, 이런 한국 신민서사 암송을 하면서 교가 담임 선생님께 한국 신민화 정책을 했죠. 교실에 배치된 체온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체온을 검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신민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한국 신민화 정책과 관련된 모습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때 시기와 관련된 알맞은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 2번도 1910년대,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 그래서 당시 지금 이 한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받았던 시기와는 다들 멀리 떨어져 있죠. 다음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제는 만주 점령 이후에 만주를 농업지대로, 한국을 중화공업지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정책을 바로 조선 공업화 정책이라고 했죠. 조선 공업화 정책. 그래서 일제는 이런 조선 공업화 정책을 통해서 한국에 중화 공장들을 설치를 해서 본인들의 이런 군수 물품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사실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형성평가 문제들을 좀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한 감도 없잖아 있지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스피드에 맞게 조절을 해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